반갑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비타민 영상 중 최고의 영상입니다. 선생님,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관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인체 고속도로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치료적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고속도로가 없어요. 대한성염증도 제거되고 노화세포, 병든 세포도 제거되더라. 그러니까 운동은 식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최고의 치료법이 운동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운동을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인체는 10만 킬로의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혈관을 가지고 있고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강제 순환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순환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순환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순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림프 순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운동에 달려 있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잘하면 만성염증도 제거가 돼요. 뒤에서 설명할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일주기 리듬 운동을 하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0, 인터루킨 1RA가 분비돼서 만성염증이 제거되거든요. 만성염증은 치매, 파킨슨, 암,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아토피 피부염, 모든 질병의 첫 출발이 만성염증이잖아요. 그리고 만성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들이 다 노화세포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을 하면 일주기 리듬 운동을 하면 노화세포 제거가 촉진되고 DNA 손상이 방지되고 치매, 암, 중풍 이런 것들이 예방 및 치료가 된다. 치매, 암 치료 운동법 3원칙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법, 일주기 리듬 운동법, 생체역학 운동법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세포가 있어요.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으니까요. 노화되면 이제 제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피부는 한 달, 그 다음에 면역세포는 하루에서 3일 몇 시간짜리도 있고요. 장세포는 3일에서 5일, 적혈구는 123개월 이 정도 걸리고요. 암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피세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췌장, 간, 폐 이런 걸 싸고 있는 상피세포들은 그 수명이 1, 2년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한 1년, 2년 동안 재발을 하는 거고 1년, 2년 동안 재발을 안 하면 더 이상 쭉 5년 동안 재발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법이 뭐냐면 운동을 하면 하나의 미토콘드리아가 4개로 갈라졌어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도록 서로 합쳐져요. 이렇게 합쳐져서 큰 미토콘드리아, 큰 에너지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능을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제거돼요.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을 하려면 모든 운동의 끝부분에서 조금 더 힘들게 해야 에너지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ATP를 만들어야 되는 시그널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가 신생 합성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육세포하고 신경세포 하나에 2000개 이상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운동을 안 하고 의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500개에서 1000개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지치죠.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피로하고 이렇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신생 합성되면 이렇게 강력한 ATP를 만들어내는 커다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작고 왜소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ATP를 조금씩 만들어내는 거죠. 참고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소식을 하면, 칼로리를 제한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효율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신생 합성됩니다. 그리고 냉욕을 하면 추워도 서모제네시스, 우리가 항온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항상 체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추운 상태에 노출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신생 합성되고 병든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건강하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맨날 골골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게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일주기 리듬 운동인데요.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그 결과가 좀 다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 아침에 뻣뻣한 근막 근육을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식전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 당연히 밥맛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그러면 식사 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을 막 써가지고 혈당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침에 뻣뻣한 상태, 근막이 뻣뻣하고 근육도 제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제 그때 무슨 운동을 하면 다치고 아프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이렇게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고 근막 이완을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누워서 하는 운동을 열린사슬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을 하면 정말 좋은 일주기 리듬 운동법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일주기 리듬 연구된 거 하나만 보면 아침 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형 당뇨, 야간 저혈당 위험이 감소하고요. 복부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게 제거됩니다. 저녁 주기 운동을 하면 2형 당뇨에 좋아서 당 조절이 잘 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합니다. 지방 분해가 촉진되고 혈액 내 중성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하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운동을 암 환자들한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심코 이렇게 말해요.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암 환자가 운동을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연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더리투 비거러스 엑서사이즈를 할 때 암 환자들의 면역세포가 돌아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암의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직화된 운동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 치매 환자도 데일 브래드슨 논문이잖아요. 이게 치매 환자를 직업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데일 브래드슨도 치매뇌를 재생을 하려면 격렬한 운동을 주 3, 4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치료하는데 운동치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논문도 있어요. 주 3회에서 5회 치료적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인지장애, 주의력 결핍이 잘 개선되고 근력 운동을 하면 우울증, 행동장애가 잘 개선됩니다. 이런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 공부도 잘합니다. 운동하시는 내 정말 저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의료인의 삶을 살면서부터 이제 어떤 의사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는 운동을 시키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 풀코스 마라톤도 뛰고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는데 네이퍼빌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거기서는 영규시 체육 수업이 있어요. 1마일을 뛰고 나서 수학을 배치를 해요. 그러면 수학 성적이 이렇게 오릅니다. 1마일을 뛰고 과학을 배치해요. 그러면 과학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공부도 적절한 운동을 한 후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최대 심박수 80에서 90%로 격렬한 운동을 해야 성적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둘째 아들이고 이게 첫째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했고요. 둘 다 의대를 갔어요. 참고로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예요. 거기에 8, 90%의 최대 심박수 운동을 해라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도 치매 환자도 공부를 잘하는데도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일주기 리듬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런 정보는 황당해요. 고용도 비타민 D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복용을 했더니 골절이나 낙상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낙상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했던 비타민 D로 매일 35,000IU 6개월 먹어서 이런 심한 건선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백반증이 치료되고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균형을 잡아서 염증도 제거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만성염증도 치료하고 장류수도 치료하고 암세포 증식 전이도 억제하고 치매도 치료하고 간경화도 억제하고 유착성 동결견도 방지하는 폐 섬유화도 방지하는 아토피도 치료하고 감기도 치료하고 알레르기도 치료하는 만성통증도 치료하는 이런 비타민 D의 효능은 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부는 반드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농도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면 세포재생 원자재 단백질을 만들고 결국은 칼슘인이 뼈에 침착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앞으로 우주 시대를 살 건데 무중력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칼슘인 미네랄이 다 빠져나와요, 뼈에서.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가면 이렇게 쿵쿵거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근육량이 증가하고 골밀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비타민 D만 먹으면 뼈가 침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떻게 늙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파우자싱처럼 100살까지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누워서 5년, 10년 와상으로 침대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저는 요양병원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와상으로 누워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이 결국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근육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100세 시대에 꼿꼿한 허리를 가지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나이가 들어도 드라마틱하게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 근육이거든요. 잘 운동을 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운동을 시작했는데 무릎이 아파요. 어렵게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다음 영상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생체역학 운동법 원리가 있다. 운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막을 부드럽게, 근육 길이를 맞추고, 근지구력, 근력 균형을 맞추고, 신체 정렬을 맞추고, 올바른 보행 교정을 하고, 세밀한 운동 강도 증진 프로그램을 짜서 누워서부터 부하를 주는 운동으로, 그 다음에 백색 근육, 적색 근육, 속근, 지근, 근지구력 타겟 운동을 할 거냐, 근력 운동 타겟 운동을 할 거냐, 이런 거, 체형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운동을 어떻게 달리 해야 되는가, 수술 후에 몸이 뻣뻣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스크를 잘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 부위가 뻣뻣해지거든요. 그럼 위아래에서 많이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또 재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수술할 건가요? 그래서 2번, 3번 수술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생체학적 운동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운동치료 영상입니다. 이런 댓글 그걸 목표로 화이팅입니다. 구독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나서 많이 촬영을 하죠. 감사합니다.